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윤서인 작가를 모시고 강연회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거 책을 가서 보니까 1974년생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오랜 세월 망한다, 끝난다는 소리를 듣고 살지만 아직도 망하지도 끝나지도 않은 채 이렇게 멀쩡히 책을 내고 있고, 친일과 극우가 무엇인지 언제든지 토론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이 낳은 행운의 만화가, 이렇게 이제 비운이 아니라 행운의 만화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이 조이라이드를 써서 제가 아주 참 큰 기쁨을 이제 누렸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제가 무슨 코미디 이런 거를 볼 시간이 없어갖고 팩맨을 좀 봅니다. 팩맨 보면 아주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분 동안 코미디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코미디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 윤서인 작가가 조이라이드 2를 이렇게 이제 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인들하고 다 같이 한 권씩 사서 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2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봐야 되는 책이에요. 이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육이 제대로 돼야 이게 지금 나라가 살 수 있는데, 이게 꼭 봐야 될 그런 내용을 만화로다 이게 30편 이렇게 해갖고 너무나 이제 잘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연락할 기회가 있어서 연락처도 있고 이제 해서 이번에 연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 한 권씩들 좀 다 사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요청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멸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멸공해야 돼. 아주 공산당은 그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있으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문화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윤서인 작가 같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멸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아주 글도 잘 쓰고, 말씀도 잘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좋은 말만 좀 잘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저는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갖고 그냥 시간 제한 없이 좋은 이야기로 우리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어른들도 알아듣기 쉽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박멸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아주 오늘 재미있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서인입니다. 제가 강연을 자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긴장이 되네요. 평소와 다른 무대와 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또 진중하신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불안해하시는 것도 좀 알겠는데, 저는 아주 오늘 좋은 말로 좋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윤서인이고 올해 이제 49살이고 내년에 이제 50살이 되네요. 그리고 디자인 전공을 했고 만화를 그리다가 이렇게 원치 않는 인생이 된 만화가 겸 유튜버 겸 강연도 하는 그런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특히 교회를 오면서 놀랬던 게, 교회 건물이 교회 같지가 않아서 일단 놀랬고,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세련된 요새 트렌디한 컨테이너 형태의 어떤 문화공간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요. 이 안에도 보면 원래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니 누런 조명에 경건한 십자가도 있고 이런 거 상상하고 들어왔다가 그냥 편안하게 강연하는 세미나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놀랬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저기 제가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잘 앉아있는 의자가 굉장히 불편한 의자에 앉아 계신 것도 정말 놀라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지금 신기해서 놀랬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게 근본이구나. 진짜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쪽으로도 깨어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확신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은 다 외롭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간의 삶이 아주 찰나로 금방 끝나버리는 게 언제나 우리는 인생이 슬프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커서 생각하면 다 슬픈 기억으로 바뀌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맛있게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엄마한테 아니면 슬프게 혼나고 뭐 기쁘게 놀이동산 가던 기억들이 다 결국은 슬퍼지고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다가 인생이 금방 끝나듯이, 그런 찰나찰나의 순간, 소중한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살고 있고, 특히 오늘 일요일 오후에 이 소중한 시간을 저의 이야기를, 부족한 얘기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꼭 만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집안이 절에 다니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석촌호수에 있는 불광사에 가고 또 저 봉은사도 가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절과는 멀어지는 걸 느꼈고, 저희 부모님도 잘 안 다니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맞지 않는 게 많아서 저도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고, 또 특히 저는 요즘 크리스찬 호소인이라는 말을 하고 많이 다니는데, 전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특히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하는 동생이 있는데 항상 저한테 좋은 말도 보내주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뭐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듣는 말이, 제 만화나 영상에서 하는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무슨 운명같이, 최근에도 제가 이수정이라는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한 옛날 그 구한말 선비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단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공부를 하면서 따라서 그걸 보게 됐던 건데, 그 후로 갑자기 이렇게 다 이수정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동생도 이수정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진을 저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소름 돋는 경험들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오늘 이야기는 진실을 말하는 기술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요 교회 밖에 계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진실에 근접해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는 만큼 오늘 굳이 막 그 진실을 더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진실들을 어떻게 하면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전파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전문가시고 많이 아시겠지만 제 수준에서 알고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라가 여전히 많이 어렵죠.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왔지만, 정말 간절하게 아슬아슬하게 왔지만 여전히 이겼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도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전히 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아직도 낮은 지지율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끔찍하게 생각하는 저 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벌이고 있고, 아직도 이쪽에서는 싸우고 있고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거짓에게 이길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상의 우리들끼리 기분 좋아서 하는 정신승리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 보여주시면, 맞습니다. 절대로 거짓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그게 항상 저는 가슴이 아픈 일인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진실은 거짓을 이기기가 매우 매우 힘들다. 요 말씀입니다.
진실은 결국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짓이 더 이기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있고, 지구상에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다음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게 진실이고 밑에 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자존심 상합니다.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어렵고 지루하고 지겹고 슬프고, 이게 진실이고, 오히려 거짓이야말로 정의롭고 쉽고 따뜻하고 누가 들어도 재밌는, 마치 김제동 강연같이 안아주고 포근한 게 거짓입니다. 그러니 차갑고 딱딱한 진실이 따뜻하고 포근한 거짓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보시죠.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남자가 친구인데 저한테 왜 나는 애인이 없을까? 친구들은 다 애인이 있는데 왜 나는 애인이 없냐고 질문을 어느 날 해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모두 다 생각하시는 건 딱 대답이 있을 거예요. 다음을 보시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두 갈래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너는 너무 뚱뚱하고 연봉도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여자들이 너를 싫어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여자친구가 없는 거다라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모두는 저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거기서 그렇게 대답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팩트는 폭행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탁 때리기가 어렵듯이 진실을 실제로 탁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는 참 듬직하고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고 푸근하고 다 괜찮은데 여자들이 너의 매력을 몰라주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저는 거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따뜻하게 듣기 당장 편한 달콤한 거짓을 우리는 많이들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보통 이런 친구들은 저 빨간 거짓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옆에 진실은 탁 버렸잖아요. 진실은 외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힘들어, 불편하고 딱딱하고 아프고, 누가 그런 곳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포근한 거짓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산주의를 믿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거짓을 믿는 친구들 보면서 항상 야 너네 왜 그러냐? 아유 답답하다. 왜 막 확 말도 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화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분노를 우리는 좀 가라앉히고 저 거짓을 믿는 일반 대중들, 일반 사람들을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진실 부분인데,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실은 내 탓입니다. 내 탓. 그래서 스스로 개선해야 되는 게 진실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더 벌고 살을 더 빼고 또 네가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길을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진실은 매우 단순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인 상식이란 뭔가 하면,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잘생기고 표준 체형의 남자는 주변에서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진실은 숫자로 되어 있고 개선의 목표조차도 매우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내 몸무게나 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의 영역은 결국은 본인 탓이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짓은 어때요? 보시다시피 남 탓입니다.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매력을 몰라주는 여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탓을 해야지 본인 탓을 할 수는 없는 게 바로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굉장히 복잡하고 형이상학적인 말들로 이루어져 있죠. 아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듬직하고 인상 좋고 성격 좋다는 말은 사실 되게 애매한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은 감성으로 돼 있죠. 지금도 충분히 너는 괜찮아. 너의 감정적으로 너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저 거짓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의 세상으로 덮여가는 지금의 시대를 막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화를 내기보다는 첫 번째는 좀 우리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로서 차가운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선택한 남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듬직하고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여자들이 몰라주니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분노입니다. 이 세상에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한테 분노하고 이 세상에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왜 나를 몰라줄까? 나를 몰라주는 이 세상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본인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저 빨간 거짓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감성과 그리고 남 탓, 그리고 분노. 진짜 중요한 저 파란색 숫자와 내 탓과 노력들이 외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거짓을 이기기가 기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예로 들면 바로 우리의 과거 조선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왜 나는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저 친구와 저 남루한 하얀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살면서 왜 우리나라는 뺏긴 거지?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어갔지? 라고 궁금해하는 우리 역사의 저 조선 말기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조선인들한테는 할 수 있는 말이 저런 거죠. 똑같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뉘는데 파란색 진실 부분을 보시면 조선은 현실보다 명분만 쫓다가 국제적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고 상공업을 외면했고 민생을 외면했고 결국 그러다 총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뺏겨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어떻습니까? 조선은 절대로 선이고 세계에서 가장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우리 백성들이 하얀 옷만 입고 오손도손 평화를 사랑하면서 모여 살았는데 하필이면 저 옆에 살던 나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뺏어갔다고 거짓말을 우리는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역사는 저 빨간색 거짓을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제가 그게 항상 속상해서 걷다 대고 진실을 이야기를 하다가 친일도 되고 극우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요새 이렇게 조금 즐거운 일들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보시면 저기서 말하는 저 하얀 옷을 입는 평화주의자라고 배우는 교육 자체도 저는 너무나 미스테리한 게 어째서 하얀 옷을 입는 게 왜 평화인지를 모르겠어요. 빨간 옷도 평화롭지 않나요? 따뜻한 빨간 옷 입으면 평화로운 거지. 또 파란 옷도 평화롭지 않나요? 하늘처럼 파랗게 평화롭게. 사실 모든 색깔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세뇌를 되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도자기, 하얀 요강을 쓰고 하얀 밥그릇을 쓰고 너무나 평화롭게 산다고 가르치는 거라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틀렸다고 봅니다. 해외에서 수백 년 된 도자기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은 문양들이 그려져 있고 화려한 전통 패턴들이 세대를 넘나들면서 각각의 정체성으로 내려오는 그거야말로 저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면서 평화롭고 착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돈이 너무 없는 거지한테 참 검소하고 참 바르다고 가르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아니면 너무너무 못나서 여친 한 번 못 사귄 남자한테 넌 참 깨끗하고 동정이라서 훌륭하다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단 갖지 못한 거는 갖지 못한 거지 그 자체가 아름다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세뇌에서 빨리 하나씩 깨서 우리가 글로벌적인 기준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다시피 저 조선인도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거는 분노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 교육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저 독립문입니다. 뒤에 여러분들 독립문 아시죠? 독립문은 왜 세워졌는지도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거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면서 세운 문입니다. 중국이 워낙에 구한말에 심하게 간섭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너무너무 우리를 많이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저 문을 세웠는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일본에 저항하는 반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을 쫓다 보면은 따뜻한 감성과 거짓을 쫓다 보면은 우리의 역사마저도 저런 식으로 왜곡이 돼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거를 한국인들이 정말 모릅니다.
저건 당연히 일본에 저항했던 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그 앞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을 묶어서 반일 공원을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 왜곡으로 인한 거짓말의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한테 좀 있는 역사 왜곡과 반일을 좀 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심각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재미없나요? 사실 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뭔가 약간 진지한 분위기에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학과를 나와서 좌익으로 살았었어요. 특히 대학교 때는 학생운동도 했었고 저는 건국대 출신이어서 거기가 동총련이라는 연합에 속해서 한 총련의 동쪽 지부로 활동을 했어요. 그때 한양대랑 건대랑 같이 집회를 많이 나갔고 그때 한창 김영삼 때 쌀 수입 반대 집회를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루탄도 막 마셔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또 전 또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제가 반미 배지 같은 거 그려서 이렇게 달고 다니고 모자 티셔츠도 제작해서 입고 제가 대자보도 많이 썼어요. 뭐 미국 철수 이런 것도 쓰고 제가 또 글씨를 예쁘게 쓰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되게 좋아했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일본에 가게 된 거죠. 만화업계에 친한 형이 저를 데리고 일본에 가서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너무 일본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저 뒤로는 칼을 갈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칼을 갈고 있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을 통해서 선동해서 먼저 많이 깨어났고 그 다음에 동유럽 여행을 아내와 가서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서구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충격을 또 두 번째로 받았고 그때부터 신혼 때 동남아 여행도 가고 또 미국도 가고 막 여행을 많이 잡아 돌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나오지?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산에 나무가 없지 않고 많이 심어져 있지? 왜 사람들이 우리는 아프면 전화 한 통만 하면 3분 만에 앰뷸런스가 오는데 여긴 왜 이러지? 요새도 베트남이나 동남아 여행을 갈 때는 이 샤워기 꼭지를 사서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해요. 그 안에 필터 집어넣는 제품들이 요새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걸 껴서 동남아 샤워기에다 낀 다음에 물을 틀면 그게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했지? 분명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거짓 나라였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고 마셔도 멀쩡한 아리수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씩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선동에서 빠져나오는 지름길 첫 단추가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뇌가 있었거든요. 나와 보니까 또 충격을 받는 게 세상은 뇌가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버티고 지금 없어요, 내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저는 일선에서 그런 친구들과 키보드 배틀도 뜨고 또 막 선동에 당해보면서 그쪽에서 저를 욕하는 것들도 많이 보고 실제로 막 경찰서, 검찰도 막 끌려다니면서 고초도 겪어보니까 뇌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 심지어 원숭이보다 뭐가 나은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또 나쁘고 악하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도 마음속은 여전히 나쁜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인간의 마음은 한 치 앞만 들여다봐도 저는 지옥 같다고 주장을 하고 다니거든요. 너무나 끔찍하고 그게 예를 들면 전쟁이 터져서 치안이 없어지고 여기가 정말 다 전쟁터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제가 인간이 참 죄가 많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제가 알 수밖에 없는 게 제 마음을 이렇게 봐도 되게 더럽더라고요. 인간이 더럽구나. 그나마 저는 머리라도 뇌라도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그 더러운 마음과 없는 뇌와 콜라보를 이루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결국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마음들을 사서 표로 바꿔서 본인들이 어마어마한 부정축제를 이루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끄는 현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진실을 아는 만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들 진실을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꼭 하나라도 더 전파할 수 있는 기술을, 진실보다는 기술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거짓말은 남 탓으로 이어지고 남 탓은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남 탓, 분노,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은 돈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어지기 위한 마케팅들이 저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거짓에 기반한 분노의 상징물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하나씩 새로 추가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살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나 저희 밑에 세대들도 알 거예요. 예전에는 우길기 모양의 모양을 보고 문양을 보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은 화를 내고 있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작업을 한 거거든요. 어떤 분노의 상징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분노의 문양을 그때부터 정해서 교육을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새로운 나쁜 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과 권력을 취하는 집단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 지점을 잘 알고 설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런 면에서 오늘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존경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오늘 아주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이승만을 악마처럼 생각하고 욕하는 친구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많이 바꾸기도 했고, 진짜 우리는 눈물 나게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승만이죠. 왜냐하면은 과거엔 더 심했거든요. 지금보다 더 악조건이었고, 심지어 공산주의가 실패한 사례도 없던 시절이어서 그때도 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포기하고 우리끼리나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설득하고 데려올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게 우리의 또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는 많이 데리고 오고 있고, 아마 제가 저만큼 많이 데리고 온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랑 많이 호흡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친구를 설득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는 제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이미지는 요 건데, 이제 지구와 우주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감사합니다. 생명수다. 그때 저런 악조건도 있었잖아요. 저기서 우리가 꼭 느낄 수 있는 거는 세상의 진실이 진다는 거예요, 거짓한테. 저 때는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들이 거짓을 믿고 있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근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실을 아는 이승만의 마음으로 그냥 외로움을 팔자련이 하고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면, 그때는 더 심했다.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는 굉장히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에 5조 5억 배는 더 답답하셨을 거라서, 저때 이승만의 심정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역사적 사실 없죠. 공산주의가 거짓이고 또 정의롭고 따뜻하니까 온 국민이 저때 공산주의 쪽을 더 따르게 됐고, 또 여론도 당연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여론조사에서 80%가 나올 정도로 높았고, 저때 대한민국을 잡아돌리던 리드하던 리더들도 다 공산주의 쪽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때 구도는 공산주의 통일이냐 자유민주주의 분단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분단을 선택했던 거죠. 근데 저걸 가지고
왜 통일을 안 했냐고 욕을 하면서 반통일이다, 반민족이다, 우리 민족 통일을 방해했다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그 당시에 선택지에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저 때는 공산주의가 아시아 대륙 전체를 다 덮던 시기였습니다. 뭐 아프리카까지도, 동남아도 다 공산주의로 넘어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게 제가 과거에 그렸던 만화인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잘 그리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이승만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분단의 원흉이라는 욕을 합니다. 정말 많이 하는 말이죠. 분단의 원흉. 이승만만 아니었어도 통일이 됐을 텐데라고 손가락질을 하죠. 자, 저 손가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음.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인간입니다. 바로 이 인간입니다. 분단의 원흉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승만만 아니면 통일했을 텐데, 적화 통일, 공산주의 통일 깔끔하게 성공했을 텐데. 근데 참 슬픈 거는 바로 저 인간과 저 아버지, 할아버지의 저 유산을 그대로 우리 쪽에서 받아서 이승만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분단의 원흉이라고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데리고 나와야 될 친구들입니다. 꼭 열심히 설득해서 한 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미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깔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원래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 사실 맞잖아요. 이번에 0.7%보다 더 저는 0.1%도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될 확률이 99.9%인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사람이 맘먹게 달렸는데 여기 출발선 자체를 우리는 원래 빨갛게 될 나라였다는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아이고 이게 어디야부터 시작하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긍정적으로 더 힘있게 늘려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상태가 기적입니다. 이미 기적입니다. 이미 기적. 저 위에가 저 빨간 게 막 너무 많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요 밑에 파랗게 된 요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을 기적의 땅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근데 하지만 현실은 이제 너무 차가워서 저렇게 현재 상황은 이 빨간색이 파란색이 많이 빨개졌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비록 지금 우리가 끔찍한 공산주의 악마는 막았지만 아직도 많이 넘어가 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몰려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는 지금 슬픈 상황이 돼 있는 거를 꼭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이게 어떤 이제 펜앤드마이크라는 언론사의 구호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 가지거든요.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사실 자유와 시장과 진실 요 세 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꼭 이야기할 게 이거. 일반인들을 설득하기에 가장 확실한, 왜냐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보시면 다음 이미지가 바로 자유의 반대는 통제고, 시장의 반대는 이제 저는 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보거든요. 요 세 가지, 특히 명분은 제가 좀 애매해서 저렇게 넣어놨는데 저게 저는 유교로부터 비롯된 조선시계의 명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고 자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를 없앨 수 있는 자유까지는 없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의 통제도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공산주의식의 통제는 우리가 무조건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명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예전에 중국의 왕이 자기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썼던 게 유교 같아요. 유교식의 질서. 그게 뭔가 하면은 가정에서 가장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아버지한테 공경하고, 또 이제 우더른들을 또 나이대별로 장유유서로 공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신유의가 되겠죠. 왕을 또 섬겨야 되고, 이게 일종의 지배의 피라미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왕이 결국 자기가 팔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들한테 제사도 지나게 하고 어른을 섬기라 하고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가정에 있는 아이들까지 자기한테 닿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상들을 가정부터 다 심어 놓으면 그 가장들은 또 나가서 서열을 따져서 또 위쪽을 섬기게 되고, 그 섬겨지는 장유유서식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군신유의를 통해서 자신을 섬기는 거라서, 저는 그 이 유교식 지배체제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제사 등의 구습들이 너무나 자유를 방해하는 명분론적인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꼭 우리가 깨야 될 문화라고 생각하고, 다음 이미지 보시면 조선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조선식의 문화들이 너무나 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최근에 광화문 리뉴얼했는데 가봤더니 전부 조선을 컨셉으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옛날에 있던 육조가 있던 자리다, 여기는 성종 뭐 정조가 뭐를 했던 자리다, 거기도 이순신이고 저 태종대왕도 다 조선식의 상징물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조선을 벗어나기는커녕 아직도 더 조선을 강화하고 조선을 더 믿고 조선식의 나라로 돌아가려는 본성들이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서, 저는 조선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띄워주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너 그렇게 조선이 좋아? 조선에 대해서 우리 나랑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너 여성 인권 중요하다면서 근데 왜 조선 좋아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진짜 중요한 오늘의 핵심인데, 5가지의 원칙이 5가지구나. 저는 산업화의 5대 원칙이라고 항상 꼽는데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요것만 잘 들어주시면 여태까지 했던 말 잘 까먹으셔도 되니까, 요거 첫째가 바로 상황의 이해입니다. 지금 상황은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이 조급하지 말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조급함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쟤는 왜 모를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나쁘고 바보 같고 뇌가 없는 존재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사함을 갖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애정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째가 오늘 단어 선택 부드럽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언제나 사람은 부드러워야지. 왜냐면 우리는 아파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팩트 폭행이잖아요. 우리는 아픈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드러운 건 저쪽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그들보다 우월한 따뜻함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가정입니다. 저희는 가정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따뜻하고 편안함을 저쪽은 되게 무시해요. 나는 서울 시민과 결혼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황당한 사람도 봤거든요. 집이 다 빚더미에 올라가 있고 실제로 아들이랑 사이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들 몰라요 이러는데, 사실 그게 진실일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이 혹시 우리 편이 아닌가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집안을 나몰라라 하고 집에 빚만 잔뜩 쌓고 밖으로만 도는데 좋아할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저는 가장 중요한 우익의 가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만큼 가정은 더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지는 거라서, 우리가 저들보다 따뜻한 진짜 중요한 요소인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이겨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귀여운 학생들도 있는데, 전 또 학생들이랑 얘기하면 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무조건 알아듣기 쉬워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듣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잘 들려요? 애들이 너무 다 착하고 귀엽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전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물이 있어요. 물이 여기 담겨 있고 여기 이렇게 뚜껑도 있고, 이거를 우리는 목이 마를 때 꺼내서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도대체 나는 언제든지 목이 마를 때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말도 못하게 깨끗해요. 이걸 마셔도 몸이 아주 건강합니다. 이거를 마실 수 있냐 하면은, 누군가가 엄청 고생을 하면서 이 물을 지하에서 막 끌어올려갖고 막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담고, 이 병도 누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내고, 뚜껑도 누가 만들어서 보내서 이렇게 탁 합쳐진 걸 또 누가 열심히 들고 와서 여기다 가게에다 갖다 놓은 걸 또 어떤 분이 사서 여기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저희는 잘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유시장 경제 덕분에.
자유시장 경제가 정말 최고라는 말을 아이들한테 저는 가장 쉽게 이야기할 자신이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가 없어지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내가 고기를 죽여갖고 이렇게 해체를 해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서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돼요. 닭고기가 먹고 싶으면 닭을 내가 직접 죽여야 되고, 물고기를 먹고 싶으면 낚싯대를 들고 강이나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낚아야 돼요. 그럼 막 징그러운 지렁이 막 껴야 되고. 근데 그런 모든 거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건 자유시장 경제 때문에. 모든 그 인간의 욕망이 합쳐져서 돌아가는 자유시장 경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만 앉아서 돈 몇 푼 요거 내는 걸로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고마운 거를 공산주의자들은 부정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 집단 농장, 둘에 막 이런 거 추종하거든. 조선식 가치들을.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잘 해야 되라는 이야기를 저는 얘기를 항상 해주고 싶어요. 따로 아이들을 위한 시장경제 강연도 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게 조급하지 말고 애정을 가지고. 제 아이가 지금 12살입니다. 12살인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아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어서, 뉴스에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알면 또 혹시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그래서 항상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잘 덮는 편이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 7, 8살 되니까 다 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팩맨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감옥에 갔다 왔어요. 손석희라는 공산주의자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잘못돼 갖고 감옥에 갔다 왔는데, 제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희 그 집 이제 아이들도 같이 제가 봤어요. 집에 놀러 오면 아버지는 이제 미국 뭐 어디 돈 벌러 가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오실 거야. 6개월 미국, 야 내가 엊그저께도 통화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딱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눈 다 알더라고요. 눈빛이 다 이렇게 저를 보더니 동생들한테 너네 아빠 미국 갔다 오시는데 그래 하고 다 간 다음에 저한테 딱 이러더라고요. 아빠 팩맨 삼촌 몇 개월이야? 이러더라고요. 2심에서 그렇게 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근데 저 아이한테 이제 최근에는 시장경제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지금쯤부터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물건들이 다 누군가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게 해주는 시장경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거를 다 알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저도 모르고. 저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잘 못 죽이고, 생선 막 이렇게 퍼덕퍼덕 회 뜨라 그러면 못해요, 절대로. 근데 맛있는 회도 먹고 깨끗한 집에서 사는 이 고마운 근본 원인을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려서 한번 어린 친구들과 어머니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도 해주고 싶네요. 우리 여러분들 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우리 시장경제 그리고 또 공산주의 멀리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메신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닥쳐 있는 환난입니다. 환난. 저런 인간이 인기가 많고 저 밑에 보면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막 난 몰라 안 볼래, 야 뉴스 틀지 마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처음에 상황의 이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악마들입니다. 악마들. 악마가 앞에 있으면 저 악마들이 무슨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뇌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야죠. 저거를 아이고 나 안 볼란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설득하고 부드럽게 한 명 한 명씩 저 악마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자유의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원래 이렇게 비장한 사람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막 진짜 못 참겠어서 저 자꾸 이렇게 되는 슬픈 상황이 인생이 되고 있는데, 다음 이미지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 또 핵심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천사와 악마잖아요. 진짜 저 시대 때 저렇게 된 거예요. 바로 1945년에서 48년에 그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는 둘의 천사 하나와 악마 하나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가 별로 잘한 것도 없이 마침 밑쪽에 자리를 잡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아주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는 그 천사의 공에 화답을 해야죠.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진짜 감사해서 이게 아이들한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3가지만 딱 한 페이지씩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3가지입니다. 이런 쪽의 얘기만 하면은 교인들이 막 메신저를 보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하냐는 이야기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을 본 적이 없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더럽답니다. 더럽다 뿐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하고 아프고 뇌가 없고, 그냥 저는 인간이 그냥 아메바 같은 인간들도 많이 봐요. 차라리 아메바가 나을 정도예요. 되게 못되게 더 나쁜 쪽도 많이 보고, 정말 끔찍한 게 지옥 같은 게 인간의 마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다스리냐 싸움이지, 우린 모두는 똑같이 더럽고 치사하고 시샘 많고 질투 많고 남잘 때면 배 아프고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깨끗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악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이거든. 인간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우리를 유토피아로 안내해 줄 사람이다.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모두가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쁜 유토피아로 우리를 안내해 줄 사람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저기 목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우리보다 더 하느냐 좀 덜 하느냐 차이만 있는 거지, 너무나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우리의 무슨 협동조합 마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그게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 지도자나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면 저런 인간의 더러움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선택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더럽다, 나도 더럽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더러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줄일래,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줄이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줄이고 내가 뽑을 수 있는 인사권도 10명도 한 5명으로 줄이고 내 거 자꾸 줄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지.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나 하나라도 더 늘릴래, 내가 몇 조 더 땡겨서 너희한테 뿌려줄 거야, 나는 더 늘리고 더 뽑고 공무원 100만 명 1000만 명 이런 인간들한테 지금 다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게 저는 망조라고 보고, 아주 간단하게 주변을 설득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도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네가 갖고 있는 거를 줄이는 게 양심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늘리는 게 양심이야.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절제하고 검소하고 줄이는 사람이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앞에다 내세워야 될 사람이죠. 이런 포인트로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인간이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는 정말 제가 평생 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그 다음에 아까 하신 말씀이 또 소름 돋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걸 얼마나 억제를 하냐 아니면 억제를 덜 하냐,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거는 진짜 저는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하면, 마스크를 쓰려다가도 누가 쓰라 그러면 못 써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게 너무 많고, 그냥 천부적인 자유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부자연스러운 걸 싫어해요.
근데 왜 결혼을 했는 아니 있다 이 말은 하면 안 된다. 결혼 생활도 최대한 자유롭게끔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내한테도 이렇게. 하여튼 인간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는 병역 특례를 통해서 다행히 좀 구속되는 기간을 줄였는데 그때 한 달 훈련소 간 동안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막 뭐 춥고 막 괴롭히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그 잠깐이라도 부자연스러운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밥 먹으러 걸어가는 동안이라도 좀 자유로운 생각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때도 막 노래 부르라 그러고 구호 붙이라 그러고 1초도 자유롭게 생각할 시간도 안 주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라는 게 어떤 상태에서 더 자유롭게 보장이 되는가를 생각하면 거기도 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 호주 같은 나라들 자유 진영들이 자유를 통제하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이야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통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그건 세 번째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다음 이미지입니다. 바로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반드시 민주주의는 자유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익 활동을 하다 보면 자유뽕을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보다 더 심해서 다 자유로워야 된대. 경찰도 없어져야 된대요. 그냥 사설 경비기관이 해야지 왜 그걸 국가가 돈을 주고 하냐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게 되게 어려운 그 접점이 참 어려운 건데 자유를 무너뜨릴 자유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그런 자유는 통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교육과 사회 분위기와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문화교육계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최소한으로 돌아가게끔 나라가 세팅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면 저는 미국도 요새 조금 위태위태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웃 나라 일본을 제가 잘 알아서 보면 일본은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는 전 또 그런 통제는 좋다고 봐서 요거는 좀 스터디가 필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다음 이미지에 우리 이승만 할아버지를 띄우면서 강연을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기적의 순간 답답함보다는 행복함을 더 많이 느껴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저는 어마어마하게 긴 기차가 달려간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긴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잠깐 약간의 시간차로 탔다 내렸다 반복하는 것 같은 게 인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더덥고 슬픈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종교인이 되셨어. 저보다 훨씬 그런 허무함이 덜할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제가 되게 부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밤에 자려고 누우면 제가 산소 호흡기를 딱 꼽고 마지막 순간에 침대에 뚜뚜뚜뚜 소리를 들으면서 누워있는 모습이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이거 금방 끝나겠구나. 근데 딱 보면 아직까지는 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다행인 걸 느끼면서 안도를 하고 그때 먹었던 마음, 내가 거기서 지금 돌아왔구나. 보너스처럼 누가 날 여기서 보내줬구나.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눈에 딱 그려지는데 보니까 아니네. 내 애도 젊고 막 다 어리네. 막 좋네. 이런 생각을 리플레시를 탁 하면 그 다음날 삶이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저는 그런 거를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정말 찰나의 인생 한순간도 소홀히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나서부터는 더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진실의 맛을 저랑 같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파이팅해서 더 앞으로도 힘내서 좋은 말 많이 메신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요 웹툰 하나 어떤 훌륭한
제가 그린 과거에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만화 중에 제가 너무 아끼는 편이 있어서 요걸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요 강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 그림은 원래 잘 그린 그림은 아닌데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만화가 선생님들은 주로 원로 작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젊은 사람들과의 교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못 잡으셔갖고 막 공산당을 때려잡자 하다가 아무도 안 보고 촌스럽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제가 바로 좌익들이 잘하는 친근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의 눈 밖에 나고 표적이 된 것들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 딱지가 붙었는데 보시면 모든 게 다 진실이라서 수천 년간 참 한결같이 배고프고 가난했던 비운의 땅 한반도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노예제도를 운영했던 나라예요. 정말 끔찍한 노예제도와 가난과 배고픔, 보릿고개를 아주 수백 년 동안 짓눌렸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컷을 보시면 조상 대대로 외세의 침입에 시달렸죠. 그러면서 중국을 임금의 나라로, 어버이의 나라로 모시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보시면 저기 몽골도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중국도 쳐들어오고 뭐 일본도 쳐들어왔죠. 근데 몽골은 사람들이 안 미워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인데, 반몽이라고 반몽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와중에 이제 급기야 나라를 통째로 뺏겼죠. 바로 이웃 나라에게. 그러다가 36년 만에 좀 내려주시면 우리한테 이제 1945년 해방입니다. 제가 저거 독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람들이 좀 이해를 또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때 45년에 해방이 됐죠. 해방이. 진짜 우리가 목 놓아 외치던 독립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식민 지배를 하던 일본도 사라지고 오랜 세월 우리를 통치해왔던 왕가도 사라진 상황에서 딱 1945년부터 저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우리가 대대로 섬겨온 나라가 빨간색인데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몽골도 있습니다. 우리를 참 많이 괴롭혔던 나라인데 역시 빨개졌죠. 그리고 그 밑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또 시뻘겋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또 내려주시면 유럽은 물론 동남아, 저 아프리카 몇 개국까지 다 시뻘개지는 게 바로 저 대세였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로 간 게 수순이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당연히 그래서 위에서부터 스물스물 물들어서 빨갛게 되고 있는데, 근데 중간쯤에서 더 안 내려가고 멈춰버렸죠. 왜냐하면은 그때 어떤 미래에서 온 사람이 저거를 빨간 물결을 쳐맞고 단단하게 버텨줬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때 미국을 끌어들였죠. 처음 보는, 저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를 왜 오냐고요. 근데 저 분이 미국을 힘센 사람을 끌어들여서 같이 저걸 막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저 상황을 다 이해를 못해요. 저 국민들은 이 상황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게 다 뭐 하는 거냐는 모르지만 저 까만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사유재산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자유를 저때 뿌려놨죠. 뭔지도 몰라요. 소중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떠먹여줬죠. 강제로. 그 결과를 이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저렇게 시커멓게 못 사는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밑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발전을 해서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 쭉 내려주시면 참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좀 내려주시면 이제 미래에서 온 거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만화가 끝이 나는 건데, 실제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엄청난 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그래도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도 있었고, 아니면 기업으로 치는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나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정주영 같은 기업인들, 리더들,
참 많은 리더들 중에 훌륭한 리더, 최고의 리더 박정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승만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천사 붙여놨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게 왔을까? 뭘까? 너무 지금까지도 저는 미스터리인데 그냥 제가 아침에 눈 떴더니 1945년으로 간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복이 왔는지 정말 너무 신기하고 이런 사실을 아이들에게 꼭 잘 이야기를 친근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네, 원래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3분이 남았으니까 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가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서 다음 작품은 본질과 부작용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했던 건데 보시면 여기 어떤 파란색 친구 여자애가 나와서 화를 내고 있어요. 아무리 공이 있으면 뭐하냐? 과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칸을 보시면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웠으면 다냐? 인권 탄압을 했는데 정말 많이 하는 말이죠.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으면 다야? 독재를 했는데 또 있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다야? 여중생을 뭐 사고를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리고 삼성그룹이 국위선양하면 다야? 뭐 뇌물 주고받고 뭐 반도체 공장에서 뭐 어쩌고 노동자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공을 보지 말고 공만 보지 말고 과도 바랍니다. 언뜻 들으면 참 그럴싸하게 들려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마치 물에 빠진 거 구해주면 다야? 내 가슴에 손댔는데? 이거랑 심폐소생술로 나를 살려내면 다야? 내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또 있습니다. 불만 꺼주면 다야? 신발 신고 들어오는 바람에 내 집이 더러워졌는데? 또 있죠. 무사히 비상 착륙하면 다야? 내 애가 이렇게 놀래서 울고 있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억지스러운 말이죠. 세상을 공이랑 과로 보면 인간은 균형 본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엉뚱한 주객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공과보다는 본질이냐 부작용이냐를 나눠서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세상을 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예를 들면 국민들을 가난에서 건져주고 구제해준 공이 있고 저 밑에 있는 권위주의 독재라는 과가 있다고 저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해준 본질이 있는 거고 부작용이라는 거는 권위주의라는 아주 작은 부작용이 있을 뿐이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게 권위주의 독재를 더 키워서 생각하게끔 본질을 호도하는 게 바로 공과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해 준 거를 저렇게 조그맣게 붙여놓고 실제로는 박정희가 무슨 어마어마한 독재자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챙기면서 약자도 보듬으면서 더 착하게 국민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경제를 발전시켰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불완전하고 반드시 실수나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저들은 그런 걸 부정하고 완전 무결한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에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들이 원전이 전기를 싸게 만들면 다냐? 자연을 회수하는데 자동차가 빠르면 다야?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스마트폰이 편리하면 다야?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게 바로 본질과 부작용을 뒤집는 선동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생기는 거고 항암제를 먹으면 머리가 빠지는 거고 윤상인의 만화를 보면 주변에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는 만큼 그만큼 아프고 팔도 아프고 힘들고 귀찮은 거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만큼 그만큼 잠도 못 자고 고단한 겁니다. 따라서 정말 몸 하나도 안 힘들고 탱자탱자 놓았는데 놀아서 막 몸짱이 되거나 아니면은 암도 싹 났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지거나 이런 세상에 없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머리가 안 빠지는 항암제를 내놔.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사는 세상을 내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
그걸 얘기하는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작용은 부작용일 뿐입니다. 그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본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은 본질로 돌아가야지 부작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작용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자꾸 되고 그걸 선동하는 인간들이 돈과 권력을 다 갖고 가는 모습들을 목도하면서 참 경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깰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화 2편까지 깔끔하게 소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